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의 표심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서산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이번 선거에 떠오르는 변수를 전망해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당진 지역 택시 운전기사들을 만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시민들 사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충남방송이 뉴스 개편 신규 코너로 우리 지역 부동산 이슈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돋보기를 선보입니다. 첫 순서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당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의 표심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산시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진영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치러진 서산시장 선거는 모두 9차례. 이 가운데 보수가 6차례, 진보가 3차례 승리했습니다. 민선 1기와 2기는 당시 보수 진영인 자유민주연합 김기흥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3기엔 새천년민주당 조규선 후보가 첫 진보 진영 출신 시장이 됐습니다. 민선 4기에도 조 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열리면서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유상곤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선 5기에도 당선된 유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도중 시장직에서 낙마하지만 재선거에서도 지역 민심은 한나라당 소속인 이완섭 후보를 택합니다. 민선 6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 후보는 2위 후보를 2배 이상 앞서며 7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4차례 연속 보수 진영이 서산시장을 차지했던 흐름은 4년 전인 민선 7기에서 다시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16.68%포인트 차로 꺾어 진보 진영이 12년 만에 시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민심은 어땠을까?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5.79%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장 선거 민심은 집권 정당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대 시장 선거에서 단 2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젊은 층과 노동자 표심이 떠오릅니다. 서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거나 접전을 벌여 전체 표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서산에는 민항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지역에 굵직한 현안이 몰려있어 후보들의 차별화된 공약 제시 여부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역대 서산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이번 리포트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당진 지역 택시 운전기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당이나 그런 소속 그걸 떠나서 우리 당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통체계가 어렵게 지금 문제가 돼 있고요. 외곽도를 좀 빨리 뚫어서 그 뚫음으로써
시내 그 교통 혼잡이 좀 해소되면서 이 교통사고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터를 닦아놓고 지금 기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 낭비고 또 지역 경제도 좀 주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분이 좀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이라든지 그 화력발전소라든지 이제 공해가 심각합니다. 이제 친환경 그 공장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막 지식부양가에서 이 환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환경 오염되지 않는 단체를 그 유치하고 공장 같은 거를 거있으면 바랍니다. 또 카카오는 또 그 지금 티블로 달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대당 몇십만 원씩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그게 합하면 큰데 우리 지역구를 당진구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 시민들한테 조금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 그 호출비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무료함으로써 그런 홍보도 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타 지역은 이렇게 이제 택시로 활성화해서 그 행복 택시도 당진에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 쪽이나 이런 데도 택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 없이 당진에서 사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콜비 있으니까 카카오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시나 뭐에서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콜비도 안 내고 콜비 문제 이제 그 보조금을 책정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그 후보자를 기사들도 많이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이제 공약도 내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의견은 다양한데요. 전파력이 높고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현 등급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춰서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충남방송이 뉴스 개편 신규 코너로 우리 지역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 돋보기를 선보입니다. 첫 순서는 당진 지역인데요. 당진에서는 최근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입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영옥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당진시의 지회장으로서 보실 때 당진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척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선 이후에 부동산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정책 등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으며, 우리 당진 지역에서도 아직은 관망세로 있지만 곧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향후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에 당진 지역의 부동산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제2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성문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당진 합덕역을 경유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당진 대산강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당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당진시의 지역 분양 시장 상황이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작년 21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분양권 시장은 현재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의 보유 부담으로 전월세 등의 임대 물건이 대폭 감소하여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갭이 좁아지고 있어 외지인들의 투자들로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기대하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풀리는 듯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대출금리와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감소하고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한 정책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에 의해 분양시장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읍내동 당진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당진 아이파크 아파트 426세대가 4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